반면 동일 가중 방식인 팡플러스의 경우 마이너스 34%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인 미국 테크 탑10에 비해 마이너스 7.3%포인트 더 하락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으로 부자돼서 조기 은퇴하기 주리치TV입니다. 오늘은 하락장에서 팡플러스 ETF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기술 관련주 ETF인 미국 테크 탑10과 팡플러스의 스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테크 탑10은 상장한 지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시가총액 800억 원을 기록하며 흥행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덱스 팡플러스의 시가총액은 5,400억 원으로 국내 운용사 해외 ETF치고 상당히 흥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테크 탑10의 추종 지수는 US 테크 탑10 지수이고 팡플러스의 추종 지수는 뉴욕 증권거래소 팡플러스 TM 지수입니다. 두 ETF 모두 기술 관련주 10개 종목에 투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테크 탑10의 가중치 방식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인 반면 팡플러스는 동일 가중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은 미국 테크 탑10, 오른쪽은 팡플러스의 보유 종목 및 비중입니다. 빨간색 표시 종목은 두 ETF 모두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 ETF 모두 흔히 빵이라고 불리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알파벳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인 미국 테크 탑10의 경우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애플을 20%가량 보유하고 가장 낮은 넷플릭스를 2.48% 보유합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의 보유 비율을 높이고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의 보유 비율은 낮추는 방식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동일 가중 방식인 팡플러스의 경우 2,440조 원으로 시총이 가장 높은 애플의 보유 비율이 10%이고 59조 원으로 가장 낮은 트위터의 보유 비율도 10%입니다. 이처럼 시총 규모에 상관없이 투자 종목 비율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을 동일 가중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시기별로 두 방식의 수익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상승장 수익률입니다. 동일 가중 방식은 시총이 큰 무거운 주식과 작은 가벼운 주식을 동일 비율로 매수하기 때문에 가벼운 주식의 보유 비율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에 비해 많아집니다. 시총이 큰 주식보단 작은 주식이 상승장에서 더 탄력적으로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교하는 두 ETF의 보유 종목이 비슷하거나 동일하다면 동일 가중 방식의 수익률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동일 가중 방식에 비해 좋습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은 시총이 큰 주식의 보유 비율이 높고 가벼운 주식의 보유 비율은 낮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주 보유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동일 가중 방식에 비해 가격 방어력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상승장에서는 동일 가중 방식이 더 유리하고 하락장에서는 가격 방어력이 높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 테크 탑10과 팡플러스의 수익률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기간은 2016년 3월 18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미국 테크 탑10의 기초지수인 인덱스 US 테크 탑10 지수와 팡플러스 ETF의 기초지수인 뉴욕 증권거래소 팡플러스 TM 지수를 가지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일 가중 방식인 코덱스 팡플러스의 기간 수익률은 499.78%로 미국 테크 탑10의 278.98%에 비해 훨씬 좋았습니다. 16년 3월부터 현재까지 기술주들이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동일 가중 방식인 팡플러스의 수익률이 훨씬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집중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하락장에서의 수익률입니다. 2020년도 초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단기 폭락을 경험했었는데요. 이 기간 미국 테크 탑10은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26.92% 하락하게 됩니다. 반면 동일 가중 방식인 팡플러스의 경우 마이너스 34%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가중 방식인 미국 테크 탑10에 비해 마이너스 7.3%포인트 더 하락합니다. 한눈에 봐도 떨어지는 폭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S&P 500 ETF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SPY는 S&P 500에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투자하는 ETF이고 RSP는 S&P 500에 동일 가중 방식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두 ETF의 보유 종목은 동일합니다.
보유 종목이 완벽히 동일하니 자산 배분 방식만으로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률 차이가 나는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시에 SPY는 마이너스 34.1% 떨어진 반면 동일 가중 방식인 RSP는 마이너스 39.62% 하락하며 SPY에 비해 마이너스 5.5%포인트 더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는 곧 하락장이 올 것 같으니 팡플러스 ETF를 매도하자 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락장이 왔을 때 하락폭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고점 대비 마이너스 35%가량 찍힐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락장이 왔을 때 하락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전에 최대 하락폭 ND들을 미리 파악하고 투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